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법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긴급하게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지금 방송을 우선 켰습니다. 생방송으로 우선 빨리 알려드리고 다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원지법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 같은 시각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하고 있는 판사에게 제출하려고 문건을 하나 썼습니다. 편지지 한 장 분량의 문건인데, 그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에게 전달을 해서 그것을 이재명 전 대표의 영장심사 판사에게 제출하려고 쓴 문건인데요. 그거를 법정에서 교도관이 막아세우고 결국에는 그 문건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변호인하고 김광민 변호사하고 한 10여 분간 고성을 지르면서 언쟁을 벌였어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필 문건이거든요. 제목은 탄원서라고 돼 있어요. 제가 멀찌감쳐서 이렇게 보니까 탄원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들어보면 지금 어제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언론에서 보도 나오는 걸 보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 등 측근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적인 뭔가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제목에서 뽑은 것처럼 이화영의 이 진술 번복이 이재명 대표 측 또는 민주당 측 인사들의 요청으로 번복된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회유로 인해서 또는 압박으로 인해서 진술을 재번복한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곧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그런 기화가 되는 거죠.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어제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검찰이 소스인 것으로 보이는 보도가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접촉해서 위에서 옥중서신을 써달라고 한다라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변호인 접견시 또는 변호인 접견시가 아니고 그 부인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나 민주당 측 인사가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을 오늘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재생할 방침이다. 검찰이 뭘 할 거다, 할 예정이다, 방침이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로 봐서는 100% 검찰이 소스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긴박한 상황인 것 같아서 바로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이 소식을 알려드리는데요. 법정에서 오전 공판이 끝났어요. 오전에는 지금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고, 오전 공판 끝나고 퇴정을 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자필로 쓴 뭔가의 문건, A4 한 장 분량의 문건을 김광민 변호사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교도관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변호인이 그러면은 사진이라도 찍겠다. 그랬더니 사진도 찍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변호인이 아니 그러면 이 문건을 쓴 이화영 본인이 읽어주고 내가 그것을 받아 적겠다. 그것도 안 된다. 문건을 가져가려면 구치소에 접견 신청을 먼저 해라. 접견 신청을 한다고 해서 오늘 바로 접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법정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변호인과 피고인이 뭔가 메모나 문건을 주고받는데 그거를 교도관이 막아세운 거고요. 그 과정에서 김광민 변호사가
교도관한테 그럴 권한이 있느냐, 근거가 뭐냐, 왜 이것을 변호인이 메모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에게 메모를 써서 전달을 하는데 그거를 왜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한 10분 동안 고성을 지르면서 법정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나 검사는 다 퇴정한 상태였어요.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법정 밖에서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들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공판 시작하기 전에 교도관하고 미리 얘기를 했대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문건을 써서 그걸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러면은 오전 공판 끝나고 점심때 구치소에 같이 와서 절차 밟아서 가져가라. 이렇게 미리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을 이제 유출하려면 그 구치소에서 뭐 이 도장도 찍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져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시간에. 그래서 그걸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그러면 사진이라도 찍겠다? 또는 이화영 부지사가 불러주는 걸 받아 적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다 막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논쟁 끝에 교도관이 그 문건을 빼앗아서 이화영 부지사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광민 변호사한테까지 그 문건이 전달되지 못했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 판사에게 제출하려던 문건은 결국 받지를 못한 거예요. 전달을 못 받은 거예요. 그걸 제출받으면 뭐 팩스가 됐든 어떻게 되든 그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했던 것이고, 밖에서 들어보니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어제 오늘 계속 검찰발로 보이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치기 방북 비용을 대납해 준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나온 뒤에 크게 논란이 됐었고, 그 직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공개를 했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김성태에게 대북 송금을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던 검찰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검찰은 그 옥중 서신을 쓰게 된 동기가 그 직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민주당 측 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치소에서 접견하면서 위에서 검찰 탄압에 의한 거라는 취지로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와 같은 요청을 받아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옥중 편지를 써서 공개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찰은 적어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검찰의 의심을 담은 보도가 검찰발로 지금 언론에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와 같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구속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핵심 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실과 다르다는 당사자의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 한 2시간 가까이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와중에 교도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못 가져간다. 사진도 못 찍는다. 받아 적는 것도 안 된다. 하면서 그걸 빼앗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크게 지금 고성이 오가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는 그 문건은 지금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쨌든 뭐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진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영장 발부 여부가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한 사유로 들고 있는 핵심 논거를 깨뜨리게 될까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와 같은 자필 탄원서가 그 영장심사 판사에게 제출이 되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또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과 좀 다른 수도 있겠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길을 지금 교도관이 무슨 이유인지 아침의 태도와 점심때 태도가 바뀌어서 그 문건 제출을 막았다.
그 문건을 가져왔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증인신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에 앞서서 공판 시작하자마자 검사가 변호인을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집중 공격을 했냐면 저도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김광민 변호사가 접견할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 입장,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뭐 입장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배우자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기자회견 장소를 좀 잡아달라고 해서 뭐 도의회 회의실이 됐든지 무슨 뭐 어디 강당이 됐든지 뭐 이렇게 김광민 변호사 측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행정적인 업무만 대행을 해줬다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기자회견 어디서 몇 시에 할 거다라고 공지를 했고, 그리고 그 기자회견문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측이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엠바고를 걸어서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검찰이 입수를 해서, 근데 결국에 이제 기자회견은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고, 그 취소됐다는 사실을 재공지를 하면서 그 기자회견문은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그 내용도 같이 공지를 한 거예요. 취소를 한 거죠, 그 내용도. 근데 이제 검찰이 그 사실을 들면서 그 기자회견문을 검찰이 이제 기자들로부터 입수를 했겠죠. 그러면서 김광민 변호사를 집중 공격을 한 거예요. 제가 법정에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라 정확히 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인 즉슨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와 관련한 이 진술을 옥중 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자필 뭐 진술서 이런 거를 두 차례 공개를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공개한 것처럼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서 내가 일시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재명 대표가 관여돼 있는 것처럼 진술을 했다라는 취지가 하나가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겠다, 그리고 재판부도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기자회견을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를 했는데, 그러면 검사가 이제 변호인 측에 요구한 건 이거예요. 그것이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냐, 그리고 그 내용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논의를 한 것이냐. 기피 신청 행위를 언론에 먼저 배포한 이유는 뭐냐. 기피 신청이라는 건 소송 행위인데 법정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이 법정에서는 아무 얘기 없고 언론에 먼저 배포한 이유는 뭐냐.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를 신청하기 전날 이와 같이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설명을 해봐라. 석명 요구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가 있었고, 김광민 변호사 측에서 답변하기로는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고, 내가 관여하면 또 관여를 했다고 뭐라고 또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행정 행위만 대행을 해줬다. 기자회견 장소 잡고 기자들에게 공지해주고 그런 행위만 했었고 내가 관여한 게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사선 변호인이 한 명 추가로 선임돼서 법정에 출석을 했거든요. 김현철 변호사인데 이 김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하고 논의를 했대요. 논의한 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는 건데, 다만 그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회견을 통해서 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우자께서 기자회견을 취소를 했대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법정에서 한참 또 실랑이를 벌였어요. 재판부에서는 변호인단에게도 그 소송행위일 수는 있는데 검사의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긴 한데, 그것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변호인이 관여를 하고 작성하고 뭐 그랬던 것이 아니고 배우자가 했던 거라면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어서 하지만 오해 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거꾸로 김광민 변호사 측에서는 아니 검찰이 지속적으로 내 신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지난번 법정에서도
뭐 민주당 소속 도의원인 변호사가 선임되자 이화영의 진술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변호인을 공격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고 오늘 지금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요. 거기에 이 김광민 변호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민주당 소속 변호인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민주당 소속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이화영이 진술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 측에 회유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 김광민 변호사의 신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소속 변호인이라고 하려면 그 사람이 민주당에 소속이 돼서 고용이 돼서 뭔가 일을 한다거나 또는 최소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이거나 그래야 소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소속의 현직 도의원이에요. 근데 그것과 겸직 신고를 하고 본업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변호사 업무는 민주당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저도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만 제가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해서 민주당 소속 유튜버인가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근데 영장에 그런 식으로 적시를 해놓고 김광민 변호사를 더 씌우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김광민 변호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신분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변론권에 침해를 당하고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 나를 선임한 피고인을 변론하는데 지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 측이 성명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민주당 도의원인 것과 내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리하고 있는 것, 변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해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장이 김광민 변호사 측의 의견을 인용을 합니다. 그와 같은 주장도 지적도 일리가 있다. 자, 이런 논쟁이 이제 법정에서 한참 벌어졌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공판 뒤에 법정에서 벌었던 고성이 오간 그 논쟁과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취소됐고 그 기자회견문을 입수한 검찰이 김광민 변호사를 공격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만들어낸 이 행위가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취소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측에서는 그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내용을 요약을 해서 아마 그 영장심사 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피고인인 본인, 그 진술자인 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필로 써서 재판장에게 제출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 교도관이 법정에서 막아세우면서 변호인하고 충돌이 벌어진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김광민 변호사도 굉장히 지금 격앙돼 있어요. 교도관하고 한참 언쟁을 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격앙돼 있고요. 왜냐면 지금 이 사안이 지금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 발부를 최대한 받아내려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고, 물론 거꾸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도 검찰 발로 보도되고 있는 그런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나는 내 입장, 내 자유의사에 의해서 그와 같은 옥중서신을 썼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보고를 했다는 거 사실이 아니고 김성태에게 대북송금을 요청했다는 거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런 입장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입장을 전달하는 길을 지금 막아서 버린 겁니다, 교도관이. 그래서 이제 김광민 변호사는 아니 지금 그 피고인의 문서인데 피고인이 자기 자필로 쓴 자기 문서인데 그거를 지금 교도관이 압수를 해가는 것이냐, 그걸 왜 빼앗아 가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뭐 완력만 동원되지 않았다 뿐이지 고성이 오가면서 교도관이 뺏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소식은 지금 한시라도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소식을 급하게 지금 방송을 켜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오후에 이제 조금 있다가 오후 공판 또 시작될 텐데요. 오늘 사실은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증인신문이거든요. 오전에 증거인멸 교사 및 쌍방울 임직원들로 하여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발급과 관련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전에 있었고요. 오후에는 공동 피고인인 방용철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제 별개의 사건인데 이 와중에 지금 법정 안팎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접견 녹취 파일을 영장심사에서 재생을 하겠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뭐 네 입장이 그러면 옥중 서신으로 써줘, 편지로 자필로 써서 내줘, 그러면 우리가 알릴게, 뭐 어느 정도의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따옴표 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물론 검찰 발이겠죠. 검찰 발인데 뭐라고 보도가 되고 있냐면, 정확히 인용을 하자면 이화영이 그 접견 온 배우자 또는 민주당 관계자한테 민주당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묻자 민주당 인사들이 위에서 검찰이 탄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한다. 이와 같은 녹음 파일이 지금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이 위가 이 대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을 워딩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접견을 하면, 일반 접견을 하면은 이 접견 대화 내용이 기껏해야 한 10분 접견을 하는데 다 녹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검찰은 이 접견한 사람들이 녹음되는지 몰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진실인지는 아직 몰라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고 실제로 접견을 하면서 어떤 대화가 어떤 워딩으로 오갔는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접견을 한 수감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본인이 자필로 써서 그렇지 않다, 내 자유의사로 그와 같은 옥중서신을 썼다, 이런 취지의 자필 이 탄원서를 썼던 것인데 그게 지금 제출할 길이 지금 막혔고, 결과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본인의 입장을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판사가 접할 기회가 막혀버렸다, 이렇게 바라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는 오늘 지금 뭐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쌍방울 전 임직원들한테 무슨 뭐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했다, 또는 뭐 PC를 통째로 본체를 교체하라고 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지금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위중하고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우선 1차로 그 상황을 제가 직접 목도한 상황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5공판을 또 들어가서 방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심사를 하는 중앙지방법원이나 또는 영장 발부 여부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서울구치소나 양측의 뭐 지지자 또는 뭐 반대하는 사람들 잔뜩 몰려갈 것이고, 그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도 있어서 이쪽으로 수원지법으로 와야 되나 하고 갈등 중이다라고 엊그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댓글로, 그리고 심지어 전화를 걸어서 그쪽에 중앙지법이나 서울구치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뭐 방송도 할 것이고 내용을 전달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은 빨간화제가 안 가면은 어디 다른 데서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지만 그 극히 일부의 내용만 보도가 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을 좀 챙겨봐 주셔라라고 요청을 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를 뒤로 하고 수원지법으로 왔는데, 수원지법에서 지금 이런 돌발 상황, 매우 긴박하고 위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목도했기에 여러분께 보고삼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5공판 또 들어가서 또 중요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여러분께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은 지금 좀 긴박해요, 여러분.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공유 또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노출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이 사건 관계자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급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